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자어 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틀 경자입니다. 지금 요 가운데 부분 요것은 실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틀이라고 하는데 틀이라는 것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순 우리말로 날틀이라고 하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샘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공경할 경자인데 이것은 구차하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손에 막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대를 들고 공경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배틀의 옛날 글자 모습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김홍도의 풍속화 길쌈이죠. 요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것, 요것이 바로 북입니다. 이 안에 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실이 한 땀 한 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날실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가로로 들어가는 실, 이렇게 들어가는 실, 이것을 시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것을 경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의 실이 얽혀져 가지고 옷감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은 세로다, 위는 가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왼쪽에 실사가 들어가면, 즉 배틀의 뜻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날줄 경자입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뜻도 있고 지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건의 경위를 밝혀라 라고 하면 결국 경과 위,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진행된 자세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바르셀로나를 경유하여 지나간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비아라고 쓰죠. 비아. 그래서 항공우편이라고 하면 비아 에어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서 가버리는 것이 경과죠. 시간의 경과. 경력, 력은 밟을 역자입니다. 어떤 것을 해왔는지 이것이 경력이죠. 이것은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입니다. 그 다음 그 돈의 이치를 따지는 것이 경리죠. 그리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 이 영은 원래 아래의 막사와 위의 막사를 연결하는, 그래서 얼마나 부대를 정확하게 잘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느냐,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숙소를 병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경영,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사업을 얼마나 잘 관리,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륜이라고 할 때 륜은 왼쪽에 실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것은 낚싯줄 륜자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 통치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포부를 갖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능력,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륜이라고 할 때 이 륜은 바퀴륜자죠. 그래서 자전거 경기, 경기도 광명에 경륜돔이 있습니다. 돔. 이것은 자전거 경기란 뜻이고, 그 다음 경험론이 있고 경험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험론이라는 건 인식의 바탕을 경험에서 찾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의 감각이죠. 그래서 감각에서 그 감각을 토대로 어떤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경험론인데, 문제는 때로는 굉장히 차가운 쇠를 이렇게 들이대면 사람들이 아 뜨거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그 감각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또는 닭에게 매일 모이를 주는 고마운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언젠가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진리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경험론과 대립되는 게 합리론인데,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닌 이성이나 논리적 타당성, 이걸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합리론인데, 문제는 완벽한 이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도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 다음 경세재민, 경세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국가 목표를,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세재민을 줄임말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그 국민의 삶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경세재민을 줄임말이 경제다. 그 다음 경상비용이라고 할 때 이 경상이라는 건 지난다, 상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이것이 경상비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쩌다 어떤 일이 생겨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임시비용이죠.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란 말이 있습니다. 수는 수입이고 지는 지출인데, 국가의 단위에서 본다면 수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지출이죠. 그래서 결국 경상수지라는 건 한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 즉 수출, 이것을 경상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라는 것은 국제 간 거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월경, 한 달이 지나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 달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그래서 28일 이렇게 되죠. 음력 한 달.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가임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황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임신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 임신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몸 바깥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그것을 월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폐경이라는 것은 그 월경이 이제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 폐경 이렇게 얘기하고, 경구라고 할 때 경구 감염 또는 경구 피임약 이렇게 얘기하면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 즉 입을 통하여란 뜻입니다. 그래서 경구 피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피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입을 통해서 약을 먹는 것이 경구 피임약입니다. 경구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란 뜻입니다. 이것은 피할 피자에, 이것은 맞길 임자 왼쪽에 계집녀가 들어가면 이것은 애벨 임자가 됩니다. 애를 베는 것을 피한다. 이것이 피임약이죠. 그 다음 경전, 전도 역시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책을 경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의 경우는 성경이 있고, 불교의 경우는 불경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옛날부터 사서, 삼경이 있었습니다. 사서라는 건 네 가지 책은 뭐냐? 논어, 맹자, 중용, 대학입니다. 그리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영, 역격입니다. 주역. 역경 중에 대표적인 게 주나라 때 역경이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알아야 될 것은 경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신하들과 학습과 토론을 하는데, 원래는 하루에 3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은 늘 자기의 학문적 소양을 닦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도록 스스로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왕세자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왕자들을 세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왕자는 왕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제의 자리를 이을 자식은 뭐라고 하죠? 황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자라는 건 왕의 자식이고, 태자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자식입니다. 이 진할 경자에서 중요한 낱말이 혈맥과 경락입니다. 자, 혈맥이 지나가죠. 중간에 어디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쭉 이어져요. 그리고 사람 몸에는 기가 있는데, 이 기가 흐르는 것, 이 기가 지나가는 이 자리를 경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맥과 경락을 줄여서 맥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건, 일의 앞뒤의 흐름을 맥락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문장의 경우에는, 글의 경우에는 문맥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문맥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 이것이 독서 능력이죠.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혈맥과 경락을 줄임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양명 위경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위경락이 흘러가는 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위경락은 눈 밑에서 시작해서 이 옆에 관자놀이를 지나갔고, 귀 뒤로 지나서 목 앞으로 해서 젖꼭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강이를 지나서 첫째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위경락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지나가는 건 혈맥이지만 기가 지나가는 자리는 경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의 왼쪽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인변이라고 하죠.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경자는 길경, 길인데 보통 지름길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을 뭐라고 하느냐? 첩경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첩은 민첩하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돌길은 석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생활반경, 즉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다니는 반지름, 이것을 생활반경이라고 하죠. 과학에서는,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는 이 장반경, 단반경을 따지는데, 이 빨간색이 긴 쪽이죠. 이것을 장반경이라고 하고 2분의 1 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짧은 쪽을 단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는 편평도라는 게 나와요. 편은 납작할 편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납작하냐 하는 정도를 따지는 건데,
이 편평도의 공식은 장반경 분의 장반경 빼기 단반경입니다. 그럼 지구는 편평도가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거의 300분의 1이죠. 1972년 서울대 본고사 과학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지구의 편평도로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4가지 보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편평도가 있지 300분의 1쯤 그러니까 약간은 찌그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300분의 1이면 인간의 그 시각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동그랗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술의 거자죠. 사람이 메고 가면 매우 무겁지만 술에 싣고 가면 아주 가벼워집니다. 옛날에 무협소설 이런 데 보면 경공술이라는 게 나오죠. 가볍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경공술. 세금을 경감한다. 가볍게 하고 감해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거망동. 가볍게 손을 들고 망령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경거망동. 줄여서 경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멸하다. 상대방을 가볍게 보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경멸하다. 경미한, 가볍고 미는 작을 미자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작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죠. 경미한 사고, 경박한 행동, 박은 열불 박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올 때 옅은 밝음, 그것을 박명이라고 하죠. 또는 미인박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인은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열불박자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행동, 경박한 행동. 그 다음에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 뭐 침을 뱉는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경범죄에 해당되죠. 경솔하다. 사람이 자기 속을 함부로 내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자기 속을 내보이는 것, 이것이 경솔한 거죠. 그 다음 기병. 기는 말탈 기자예요. 기할 기자의 왼쪽에 말마가 들어가서 말탈 기자입니다. 경기병, 중기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자 고구려 철갑 기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갑옷을 입고 말도 지금 말에 투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철갑옷을 입혔죠. 이게 이제 고구려 기병의 그림인데 철갑 기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기병이냐 중기병이냐 하는 것은 이 철갑을 착용했느냐 아니냐 이렇게 보통 구분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당시 고구려에는 등자가 있었어요. 이 등자라는 건 뭐냐? 자, 오를 등자죠. 왼쪽에 쇠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을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쇠, 이것이 등자입니다. 근데 유목민족에게는 이 등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이 추격해 오면 돌아서 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이 등자라는 게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중을 따져.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따져서 경공업, 섬유 이런 것들은 경공업이죠. 근데 이제 석유,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중공업입니다. 경증, 가벼운 증세, 중증, 무거운 증세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잘못하면 중증에 빠지게 됩니다. 가벼운 상처 경상, 무거운 상처 중상. 가볍게 보는 것 경시하다, 중시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석유의 경우에도 경유가 있고 무거운 중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벙커시유 이런 것들은 무겁죠. 그 다음에 경음악, 경음악이라는 건 이제 그 오락 위주의 음악을 경음악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고전 음악은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 경수로, 이 경수로는 원자력 발전에서 반응을 더디게 느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물이 있죠. 그것이 이제 경수냐 중수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사용하면 경수로라고 얘기하고 로는 용광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면 경수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소 대신에 중수를 사용하면 이것을 중수로라고 한답니다. 이건 음을 나타내는 경자고 오른쪽은 머리입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 목이죠. 그래서 이건 목경자입니다. 척추라고 하면 척은 등뼈고 등뼈, 추는 방망입니다. 방망이처럼 굵죠. 그래서 이것을 척추라고 하고 이 안에 신경다발이 들어가 있어요. 중추신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척수라고 합니다. 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학의 정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는 핵심이란 뜻으로 쓰여요. 자, 그러면 경추라는 건 뭐냐? 경추. 여기서부터 머리 뒤쪽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추까지 머리를 숙이면 툭 튀어나오는 그 커다란 뼈가 있는데 그것이 대추입니다.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추는 7마디가 있어요. 그 다음
요 구간이 흉추입니다. 저 앞쪽에서 보면 명치의 뒤쪽이 됩니다. 이것이 흉추예요. 가슴 흉자죠. 12개입니다. 그리고 요추, 허리 요자죠. 요것이 5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골반 이쪽을 엉치뼈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요걸 선골 또는 미추라고 하는데 제일 밑에 요것이 꼬리뼈가 있습니다. 이 꼬리뼈가 그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진화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고사성어, 문경지교. 자, 왼쪽은 안일, 말, 물자죠. 금지시킬 때 물론. 그런데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가면 벨, 문자입니다. 음이 바뀌어요. 물에서 문으로 바뀝니다. 물이라고 있지만 요거는 칼도가 들어가면 문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문경지교라고 하는데, 즉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모가지를 내놓는 그러한 교류 관계를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시에서도 경이라는 표현이 쓰는데, 한시는 우선 5원, 한 줄이 5글자면 5원이고 7글자면 7원입니다. 그래서 한 구에 한 줄에 몇 글자냐에 따라서 5원이냐 7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율시는 이것이 8줄로 됐을 때 율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율시에서 경련이라고 하면 5번째, 6번째 연을 경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기승전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수, 머리, 함, 턱, 경, 목, 미, 꼬리. 그래서 원래 기승전결은 논설문에서 많이 쓰지만 원래는 한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승전결. 이것을 수, 함, 경, 미라고도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한시는 보통 선경후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경치를 묘사하고 뒤에는 심정, 정서를 표현하죠. 결국 정서라는 부분이 바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에서는 주제가 뒤에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해서 수나라 우중문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예요. 그래서 여수장, 수나라 장수, 우중문,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초의 한시입니다. 그런데 이 5원일 때는 2, 3으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체, 구, 천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신비한 계책은 끊어야죠. 구, 천문, 천문을 다하였고, 즉 천문에 능하다는 거죠. 묘산, 기묘한 계산은 궁지리, 지리, 땅의 이치를 다하였노라. 자, 천문이고 지리를 다 통달했다는 거죠. 누가? 우중문이. 전승, 전쟁에서 이긴 공이, 기, 임이 높으니 지족, 충분함을 알고 만족하고 원컨대 운치 그만두라고 말하노라. 그러면 주제가 뭐죠? 원운지죠. 그만두라고 말하노라. 더 이상 까불다가 너 다쳐.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아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운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운이라는 게 뭐냐면 중성과 종성을 합한 것이 운입니다. 한시에서는 이 아분법을 써야 돼요. 누를 앞자죠.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리, 지, 중성이 2죠. 종성은 둘 다 받침이 없고, 이것이 리와 지가 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분법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배틀 경자 위에 풀초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꽃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줄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줄기 경자입니다. 그래서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고추를 감싸고 있는 쌀포자죠. 감싸고 있는 것을, 그 끄트머리를 덮고 있는 살을 잘라내는 것이 포경수술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8살이 되면 포경수술을 해야 돼요. 이걸 할리에라고 하죠. 할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리에는 예식, 의식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터키의 8살짜리 아이고,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8살짜리 아이들인데, 터키에서는 이렇게 포경수술이 끝나면 그날 하루는 왕자처럼 이렇게 꾸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지휘봉을 들고 모자를 쓰고 좋은 옷을 입었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살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쓰라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까놓고 이 상처가, 통증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포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포,
고래경자죠. 고래를 잡는 배인데 이 포경과 고래를 잡는다는 것과 이 포경이 음이 같기 때문에 포경수술을 뭐라고 하느냐? 고래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여기서는 실이 아니다. 이것이 힘줄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이것은 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절인 겁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일 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를 부들부들 떠는 것을 경련이라고 하죠. 경련.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옹해죠. 왼쪽은 구차할 구자인데 무서워서 삼간다는 뜻이에요. 왜? 오른쪽에 손에 막대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이라고 할 때 이 공은 밑에 이것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공경, 존경, 경애하는 쪽에서 많이 쓰는 말투 같죠. 경배하라. 배는 두 손입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경어체. 한국어에는 이 경어체가 매우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시를 사용하면 동사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존대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객체존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존대가 있죠. 비읍니까? 비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상대존대예요. 듣는 사람, 2인칭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쓰이고 있는 건 주체존대와 상대존대가 있고, 또 하나는 겸양,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잡, 삽, 앞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뭐뭐 했사오니, 뭐뭐 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좌오, 사오, 옵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을 공경하는 거 경로당, 당은 집이죠. 석은 자리고 그러한 사상은 사상. 경례, 솔루트 예식이죠. 경외,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경은 공경하지만 외는 두려울 외자예요. 그래서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에 대한 경외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경원시하다. 이건 뭐냐면 멀 원자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두고 꺼리는 것이 경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원시하다라는 건 꺼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경천근민. 임금이 해야 될 역할이었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부지런할 근면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경건하다라고 할 때 건은 이 위에 게 이것이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 앞에서 완전히 쪼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숙하다는 뜻이에요. 경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종묘사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밑에 있는 이것이 종묘입니다. 도읍을 만들 때 자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죠. 인왕산이죠. 그래서 앞에 경복궁이 있죠. 그러면 왼쪽에는 동대문 쪽으로는 좌묘, 좌묘. 묘라는 건 임금의 사당, 위패를 역대 임금의 그리고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임금의 사당, 이것이 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좌묘, 그래서 종묘가 있죠. 그 종묘가 창덕궁과 창경궁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사,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어요. 사직단. 산은 흙토가 들어갔으니까 토지의 신이고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궁궐이 있으면 좌묘 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직, 사직단이라고 그랬죠. 결국 종묘와 사직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 사직을 어찌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경할 경자에 말씀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말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계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느낀다. 자각한다. 느낄 각자죠. 그 다음 경계, 계는 오른쪽 이것이 창과자입니다. 이것은 두 손이에요.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지키는 겁니다. 지킬 계자입니다. 경계, 경계경복. 그 다음 경찰, 경계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 그래서 이제 순경, 돌아다니면서 경계하는 것이 순경입니다. 경고문, 알리는 거죠. 조심해라. 그런 문장이고, 종이일 때는 경고장이라고 얘기하죠. 경비, 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사람이 경비원이죠. 경비병, 경비대 이렇게 얘기하고, 경계하면서 보호하는 사람, 경호원이죠. 그 다음 경보기, 기계, 간단할 때는 이기자 써요. 자, 경보기의 종류죠. 경적, 적은 필히 적자입니다.
필이 빵빵대는 거, 이게 경적이죠. 그 다음 경종을 울리다, 종을 치는 거예요. 불났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막 종을 쳤죠. 조심하라고 위험을 알리는 것, 이것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문과 방송이 사회의 목탁 역할하고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월급쟁이로 전락해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이거는 말맞자가 들어갔습니다. 말은 쓸개가 없대요. 그래서 매우 잘 놀란답니다. 그래서 놀랄 경자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 놀라면 뭐 푸른똥 설사 뭐 이런 걸 하죠. 그런 것을 경기라고 하죠.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과 담은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나무의 색깔처럼 푸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놀랐을 때는 푸른 똥을 싸요. 근데 이제 이 경기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읽어야죠. 경기라고 읽는 때와 경기라고 읽는 때는 다릅니다. 경기도라고 할 때 이것은 스포츠, 구기, 경기라고 할 때 쓰고, 이것은 경제 상황, 경기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 경악을 금치 못하다라고 할 때 이 악은 놀라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오른쪽에 머리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은 턱악자예요. 그래서 윗 턱뼈를 상악골, 아래를 하악골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들어가면, 사실 악어는 물고기는 아니지만 파충류죠. 물고기가 들어가면 악어악자예요. 경탄을 금치 못하다, 매우 놀란다는 거죠.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천동지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칩, 이 칩은 숨을 집자입니다. 개구리가 추위를 피해서 땅에 숨어 있다가 벌써 봄이 왔네 하고 놀라서 깨어나오는 것, 이것이 경칩입니다. 24절기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은 칩거란 말이 있습니다. 즉 땅 파고 들어가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칩거 생활입니다. 이런 칩거에 해당되는 것이 일본어에서는 오타쿠죠. 일본어에서는 무생물인데도 이 존대를 많이 써요. 존대를 임금어자를 쓰는데, 이 임금어의 일본 발음이 오입니다. 택은 탁구죠. 오타쿠. 그래서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이롭다, ET죠.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인데 제 이름이 잉글랜드입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80년대 제가 성심여고에 근무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영국 선생님, 그래서 잉글랜드 티처, 줄여서 ET라고 저를 불렀어요. 자, 다음은 안탈리아. 크루즈를 타고 한 30분 나가면 뒤된 폭포, 바다에 접해 있는 뒤된 폭포가 나타납니다. 무지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터키 가이드 페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